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79번을 풉니다. 자, 79번 20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서 병 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받아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약상의 명의시타 약정 그리고 위명 명의시타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계약상 명의시타 약정은 돈을 출자한 사람이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문제가 계약상 명의시타 약정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지 말고 부동산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의 흐름을 봐야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 할 권리는 있죠.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자기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그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말하려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야겠죠. 근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계약을 하라고 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는 부동산은 그 사람 겁니다. 그죠? 이것을 계약형 명의시타 약정이라 그럽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돈에 대한 것은 추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계약상의 명의시타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명의시타 약정은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돈이 빌려줬다 해서 그럼 자기가 계약을 해야지. 자기는 나타나기 싫으니까 자기가 언론에 나타나기 싫으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의 하수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만들면 그 하수인이 거라 이거죠. 그 하수인이 배신을 때려버리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무조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리고 이 계약형의 명의신탁 약정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규율될 수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어렵죠. 그래서 명의시타 약정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79번 문제는 계약형 명의시타 약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약형 명의시타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소유권이 또 이론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매도인은 선의로 보겠죠. 돈의 출처를 모르고 계약하니까 무조건 계약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도인이 선일 때, 하지만 매도인이 돈의 출처를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부동산을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부동산 명의시타 약정입니다. 자, 매도인이 돈의 출처를 알았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상태에 부동산을 넘겼으면 다시 부동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매도인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보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매도인이 선일 때는 일반적인 우리 실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를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계약형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살려면 자기 돈으로 직접 계약을 해야지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싫다 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 문제죠. 자, 79번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그래서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갑이 돈을 빌려줬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 자기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을이 병하고 병 소유의 토지를 을이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갑과 병의 명의시타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갑과 병의 명의시타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병 소유의 토지를 병이 매도인인데 매도인하고 갑하고 명의시타 약정은 당연히 무효죠. 갑이 병한테 부동산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내가 빌려줬으니까 이 부동산 내 거야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누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까? 돈을 받은 을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을이 돈을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모를 때는 당연히 또 알았다 하더라도 갑과 병의 명의시타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자, 1번은 맞는 문장이죠. 2번, 갑과 을의 명의시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모르죠. 서로 간의 돈의 출처를. 병이 몰랐다 하면 을이 계약을 하러 왔으니까 을한테 소유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병이 몰랐다면, 병이 선이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당연히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승계 취득한다 이거죠. 매매로 취득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자, 갑과 을의 명의시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으면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돈을 빌려줬겠죠. 돈을 빌려주는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돈은 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이 자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가. 그래서 명의시타 약정이 무효인데 무슨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준 것은 사실인데 부동산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병이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X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병은 매도인의 입장인데 매수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매매 자금으로 인한, 매매 대금으로 인한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으로 행사하는 거지 매매 자금이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병이 됐든 갑이 됐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나와야죠. 4번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5번. 만일 을이 정에게 X토지를 양도했답니다. 이 정은 제3자죠.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어떤 유형이든 양자 간 명의신탁이든 제3자 간 명의신탁, 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든 계약형 명의신탁이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명의신탁은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5번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의신탁 약정이든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무조건 제3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래서 만일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 정이 제3자죠.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 악이라 하더라도 또는 모르더라도 선이더라도 무조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알고 있었더라도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정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그래서 79번 틀린 것은 답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시탁 약정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양자 간 명의시탁 약정, 그리고 제3자 간 명의시탁 약정, 중간 생략형 명의시탁 약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계약형 명의시탁 약정. 자, 모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자, 계약형 명의시탁 약정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그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합법적으로 그 돈으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합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형 명의시탁 약정이라 그럽니다.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매도인이 알았으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안 된답니다. 소유권을 줬어도 다시 등기 말소를 매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논리로 다시 흐르면 됩니다. 자, 어떠한 경우든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79번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은 만일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대. 정은 제3자죠.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틀린 문장이죠.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명의시탁 약정의 핵심 논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형 명의시타 약정은 어떠한 경우든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매도인이 사실을 몰랐다면 돈을 받았던 을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맞는 문장이죠. 또 3번도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됐든 갑이 됐든 자, 매매에 관련된 매매 자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시타 약정은 어떠한 유형이든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79번 정답 5번으로 설명이 틀린 거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